네, 안녕하세요. 고호동 메디컬 TV의 고 원장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3일째 중국에서 인공관절 워크숍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호텔방에 이제 돌아와서 인공관절에 대한 컨텐츠를 하나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울산 스마트동물병원 외과 원장 정희준이라고 합니다. 저랑은 또 선후배 사이입니다. 제가 후배고 여기는 선배님. 네, 그죠. 네, 원장님은 혹시 요번에 중국 그 인공관절 워크숍 그거를 다 듣고 나서 느낀 소감이 좀 어떤가요, 혹시? 일단 중국의 수의학 시장이라든지 의학적 지식들이 굉장히 발전되고 있다는 걸 많이 느꼈고요. 정말 수의사로서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돌아가게 됩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제가 지난 편 이제 상해에서도 전문의들이 모이는 이제 아완스라는 학회에 갔을 때도 너무나 이제 중국의 빠른 발전을 보이고 있어서 이번에 다른 지역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도 사실상 너무나 빠르게 발전되고 있고, 사실상 한국의 외과 수준보다는 훨씬 더 높은 경향도 제가 발견했는데요. 일단 인공관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사람으로 인공관절 하면은 아시겠죠. 이제 내 뼈가 아닌 다른 뼈가 이제 들어가는 건데, 강아지에서 인공관절은 어떤 건가요, 혹시? 정확한 명칭은 인공고관절 치환술이라고 하고요. 인공고관절 치환술은 이제 망가지거나 혹은 사고로 인해서 탈구가 된다거나 이런 잘못된 고관절을 티타늄 합금으로 제작된 인공 구조물을 삽입을 해주는 그런 수술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사람과 같은 뭐 방법으로 수술 진행을 하는 건가요, 혹시?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엉덩이 뼈에 있는 일부 뼈를 인공 고관절로 치환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허벅지 뼈의 일부를 인공 고관절로 치환을 해서 그것을 연결해주는 그런 수술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인공관절 하면 사실상 저희 수의학에서는 이 인공관절 수술이 한국에서는 그렇게 막 많이 하거나 하진 않아요. 참고하자면은 저희 한국에서는 사실 이 인공관절 수술을 하려면 어떠한 인증 제도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 인증 제도에서 어느 정도 패스가 돼야 그러한 수술 기구를 공급을 받고 수술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고 하네요. 따라서 저희 옆에 계시는 우리 정희준 원장님께서는 한국에서 몇몇 안 되는 고관절의 인공관절 이식 수술 인증이가 되었습니다. 박수! 자, 그러면 이제 인공관절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수술을 하지만 아직까지는 인공관절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번에 공부를 처음 하게 돼요. 원장님께서는 지금 어쨌거나 지금 인공관절을 한국에서 점차 조금씩 이제 임상 케이스에 적용하고 돼 있는데, 네. 실제로 좀 어떤가요? 저는 2016년도부터 이제 바이오메디트릭스라는 회사에 그 인증을 받고 현재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소형견부터 대형견까지 모든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후는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이제 다리를 다쳐서 걷지 못하는 아이들이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나서 걷거나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상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인공관절이 그렇게 보호자분들한테도 그렇게 인식이 이제 루틴하게 이제 널리 잘 알려지진 않았는데 네. 해외에 가셨으니까 사실상 이제 선진국, 우리보다 선진국에서는 네. 지금 이러한 수술 자체가 어떻게 좀 많이 널리 퍼지고 잘 알려져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반려동물들이 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은 굉장히 지금 노령화 추세로 가고 있고요. 수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처럼 퇴행성 관절염 질환들이 많이 보이게 되고요. 특히나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 호주, 캐나다 이런 선진국들에서는 아주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 수술법입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왜 우리 한국에서는 심지어 가까운 나라 중국에서도 지금 인공관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케이스를 누적하고 있는데 네. 왜 우리 한국에서는 그만큼 따라가지 못한다고 생각하나요? 일단은 인증위가 많지가 않고요. 보호자분들에 대한 이제 교육이 아직 많이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저희 병원에서 수술 받으러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계속 검색을 하시다가 겨우 찾아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특히나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비용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원가가 워낙 많이 드는 수술이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에서 많이 부담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실 보호자분이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인공관절 치환술 이런 수술 비용이 도대체 얼마길래 우리가 이제 선뜻 수술을 진행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게 될까요? 사실상 이제 얼마 정도가 이제 나온다고 예상 비용이 혹시 있을까요, 혹시? 일단은 대표적으로 이제 많은 인공관절을 수술하는 나라에서 일반적인 수술 비용은 적게는 600에서 7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나오기도 하거든요. 사실 뭐 이 정도 금액이면 만만치 않은 금액이긴 네, 하네요. 맞습니다. 그죠? 이 정도 동물병원에서 사실 수술하는 어떠한 항목들, 우리 일반적으로 중성화 수술이라든지 이런 수술 비용은 적어도 몇 배씩이나 큰 비용이 들어가게 맞습니다. 되네요. 사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러한 수술을 하려고 했을 때 기존 방식,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퇴골투가 빠지거나 대퇴골투가 변성이 일어나서 기존적으로 우리가 하는 수술은 대퇴골투목 절제술이라는 수술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것이 이제 목을 절제를 하고 나서 우리 아이가 걷게 만드는 과정인데 네. 인공관절과 대퇴골투목 절제술의 차이가 혹시 있을까요? 일단은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제 사진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사진이 나올 텐데, 왼쪽 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진행한 다리고요. 오른쪽 다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현재까지 한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고관절 절제술, 골두 절제술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고관절 절제술과 골두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절 자체를 없애버리는 수술이고요. 이게 통증을 일으키는 부분을 없애기 때문에 통증을 일부 해소할 수 있지만은 아주 완전 정상적인 보행은 할 수는 없습니다. 정상에 가깝게 만들 수는 있어요. 특히 이제 재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상에 가까운 보행을 할 수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뭐 다리 근육이 빠진다든지 가끔 가다가 이제 심한 운동을 하면 파행을 보인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이제 관절염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상 인공관절을 하고 이제 그 수술을 받았을 때 보호자분이 걷는 거에 대한 체감성, 우리가 보면 아이가 뛰어다니거나 네. 나이가 들면서 이게 차이가 확실히 느껴질 수 있을 정도라고 보십니까, 혹시? 그렇습니다. 하지만 보호자분께서 이제 골두 절제술을 해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꾸준한 재활 치료를 받으면은 그거를 못 느끼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은 저희가 이제 인공관절 치환술을 한 아이랑 이제 골두 절제술을 한 아이를 비교해 보면은 보호자분이 느끼는 것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보행의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면 아주 굉장히 많은 차이가 느껴집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원장님께서 이제 인공관절 치환술을
실제 임상 케이스로 적용해 보셨을 텐데, 그러면은 보호자분께서는 이제 만족도라든지 집에 데리고 가셨을 때 아이의 회복 정도라는 부분을 사실 피드백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되나요, 혹시? 일단은 이제 수술하고 나면 저희가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재진을 한다든지 전화를 드리면서 체크를 하는데요. 산책을 같이 이제 나갈 수 있다는, 산책을 나갔을 때 이제 아기가 아파서 조금 걷다가 주저앉는다든지 안아달라고 본챈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없다는 것을 이제 많이들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인공고관절 치환술에 대한 수술법의 이제 장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수술이다 보니까 우리가 모든 수술 자체는 좋은 점도 있겠지만 나쁜 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부작용에 대한 부분과 합병증 이러한 부분을 사실 간과할 수 없는 건데, 사실은 인공 치환술에 대한 이제 부작용 또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합병증이라고 그러죠. 그러한 상황은 어떤 게 있나요, 혹시? 아무래도 인공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식물에 대한 뭐 거부 반응이 있을 수가 있고요. 혹은 이제 다시 그 관절 부분이 탈구가 된다든지, 혹은 장착해 놓은 구조물에 의한 자극에서 뼈가 골절이 된다든지, 혹은 감염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부작용은 한 10% 내외로 보고 있고요. 90% 수술을 받은 아이들의 90% 이상은 아주 정상적인 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사람과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늦게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 인공 구조물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닳게 돼요. 닳게 되면 이제 보통 수명은 짧게 보면은 10년, 요새는 이제 아주 많은 그 기술 개발이 되면서 20년에서 30년까지 보고 있는데요. 사람에서는 수명이 워낙 길기 때문에 결국에는 젊었을 때 수술을 받으면은 언젠가 한 번은 고관절 이전 구조물을 빼고 새로운 구조물을 장착을 해야 되지만은, 동물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20년 이하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릴 때 수술을 하더라도 바로 이제 다시 재수술이 필요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장점일 수 있겠네요. 이게 뭐 동물이 나이가 제한이 조금 적다고 해서 사실 그렇게 보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수술을 하고 나서 그 이식물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그래도 탈착을 하거나 재수술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 그 부분을 보호자분들께서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그 인공관절 치환술 자체가 사실은 수의사들 사이에서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멀리 알려져 있거나 우리가 교육적인 부분도 지금 한국에서 진행한 것이 아닌 오늘처럼 저희가 중국에 와서 배우게 되는 실정인데, 원장님께서는 사실은 이 THR, 즉 인공 치환술에 대한 부분을 사실상 한국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조금 발전됐으면 하는 생각이 혹시 있을까요, 혹시? 일단은 이제 그 수가가 이제 현실화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수술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려면은 지금처럼 중국에서 아주 좋은 회사에서 양품의 그 인공관절 구조물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하고,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많은 수의사들이 저 같은 이제 인공관절 인증의들이 나와서 보호자분 교육을 해드리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것을 이제 현실화하기 위해서 저희도 이제 중국에 와서 이렇게 세미나를 듣게 됐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아주 좋은 품질의 제품들이 이제 내년부터는 한국에 저렴한 가격으로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비용도 많이 저렴해지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보호자분들도 부담스럽지 않게 수술을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외과를 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더 좋은 치료를 위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건데, 앞으로 사실상 저희보다 이제 후배님들도 이제 조금씩 이제 대학에 졸업을 하고 이제 나와서 이제 임상을 하게 될 수 있을 텐데, 선배님으로서 후배들에게 사실 이제 임상 나올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가졌으면 하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많은 노력과 공부가 이제 더 필요한 것 같고요. 현재 병원을 운영하고 계신 원장님들도 오늘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병원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외국에 나와서 병원을 비우고 오시기가 굉장히 힘든데도
이런 아주 선진적인 수술법을 배우러 오셨고, 그런 점에서 우리 후배님들도 한국 내에서만 이렇게 아주 좁은 것만 보고, 뭐, 그렇게 진행하시기보다는, 이렇게 많은 해외 학회라든지, 뭐, 세미나를 통해서 아주 선진적인 수술법이라든지, 뭐, 진료법을 배우고 오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정인종 원장님께서는 이러한 유튜브 촬영이나 카메라 앞에서 하는 건 처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한번 촬영해봤던 소감 한번 부탁드릴게요. 정말 많이 떨렸는데요. 제가 말을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많이 떨리고 그랬지만은 이렇게 편안하게 고 원장님이 이렇게 진행을 잘 해주셔가지고 정말 편하게 제가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말들을 고관절에 대한 혼자서 솔직히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홍보를 하는 게 제 힘으로는 솔직히 부족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좋은 기회가 생겨서 정말 저는 굉장히 기분 좋게 촬영하고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고도움 메디칼 TV에서는 이러한 이제 수의학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하고 이제 반려동물 보호자분들에게 새로운 치료법이나 혹시나 생기는 오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풀어나가는 컨텐츠를 앞으로도 계속 제작할 예정이고요. 오늘 이제 수고해주신 우리 정윤중 원장님, 울산 스마트 동물병원에 혹시나 울산에 계시는 보호자분들, 아이가 다리가 고관절이 아프다, 갑자기 고관절이 빠졌다, 이럴 때 울산 스마트 동물병원으로 가셔서 정희준 원장님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